하이브 미디어 코프의 대표 김원국입니다. 최근에 남산의 부장들하고 다만학에서 구화소설을 제작해서 개봉을 시켰고 지금은 이제 곽지연 감독님의 해피 뉴 이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부천 영화제에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일단 좀 어릴 때부터 좀 호기심이 되게 많았어요. 호기심과 관심 그리고 생각들. 그리고 뭐 이렇게 서핑하고 찾고, 막 서점 가서 오래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되게 좋아했어요. 그거는 이제 약간 개인적인 성향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어, 진짜 제 메모장에는 뭐 수백 편의 기획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제가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계속 주변 지인들의 반응과 그다음에 어 아니면 조사 등을 통해서 준비된 작품들이 30편 정도 영화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드라마는 한 10편, 10여 편 이상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주변에 관한 관심, 소재, 끊임없는 그런 거 그리고 또 되게 다양한 영화들을 많이 보면서 거기서 오는 또 아이디어? 왜냐하면 저는, 약간 그런 신조가 하나 있는 게, 물론 새롭게 완벽하게 나오는 스토리도 있지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거는 새로운 건 또 없다. 어, 다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한번 더 바꾸고, 거기에 더 추가해서 새롭게 하는지,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지나간 영화들도 되게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고, 네, 그렇게 아이템들을 많이 찾고 있고, 일단 아이템을 찾으면 그 아이템을 숙성을 시키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거 생각났으니까 우리 이거 해보자. 이게 아니라, 아이템을 미니멈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계속 그 숙성을 시키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기간이 뭐냐면, 지인들, 굳이 영화를 하지 않는 분도 상관없이,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좀 가족, 친구들, 아니면 뭐, 진짜 영화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냥, 이거는 어떻고, 이건 어떤 거 같니, 이건 저런 거 같니, 괜찮은 거 같니, 그러면서, 그럼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또 다시 새로 나오는 얘기도 있고, 그거 어디 가면 더 이런 내용이 더 있던데라고 또 추가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간을 통해서 만약에, 어, 반응이 좋아야죠. 반응이 좋고, 어, 본인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대본화하는 작업을 시작하면 되죠. 근데 이제 누구나 다 대본화하는 작업을 하지만 저는 좀 특히 이 시나리오 완성을 시키는데 좀 기간과 공을 많이 들이는 그러니까 촬영 직전까지 거의 시나리오를 고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보면 시나리오 버전이 거의 한 100번 정도, 100번 가까이, 한 50에서 100번?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촬영한 이후에는 그냥 뭐 현장 가서 좀 지켜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도와주고 하는 스타일이지만 시나리오 완성될 때까지는 정말 치열하게 작가하고 연출자하고 정말 되게 치열하게 얘기하면서 완성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면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마음에 들고 저도 마음에 들고 그랬을 때는 좀 좋은 결과를 얻는데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혹시 제가 또 마음에 들지 않은 상태 들어가면 항상 그게 결과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항상 시나리오의 완성도에 있어서 크게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영화의 시작이고 시나리오가 좋아야 좋은 연출자가 붙고
그다음에 좋은 스텝이 붙고, 그다음에 좋은 배우가 붙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모여줘야 투자 유치도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유치 잘 되면 또 그 영화 찍는 과정은 이제는 약간 우리나라도 영화 찍는 과정은 좀 산업화된 것 같아요. 되게 시스템화 잘 돼 있고, 뭐 워낙에 스태프들이 워낙에 훌륭해서 그 준비를 잘하기 때문에 찍는 과정은 그 약속대로 콘티 뭐 여러 가지 스케줄대로 찍으면 되기 때문에 시나리오만 뭐 잘 돼서 뭐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저는 항상 결과는 항상 좋게 나온다고 봅니다. 예. 아이템 발굴에서 기획 투자 유치까지 과정이 저는 일단은 시나리오부터 시작이 돼서 출발하고 그 외에 이제 부분들은 사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뭐 제가 프로야구를 되게 좋아해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약간 프로야구랑 많이 그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프로야구도 되게 잘 항상 순위에 있는 팀들, 좋은 순위에 있는 팀들은 보면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 프런트와 그다음에 어떤 감독 코치진, 그다음에 선수들이 이 소통을 그렇게 잘한대요. 소통을 잘하는 팀이 되게 좋은 순위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 제작자로서 좀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소통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배우들하고도 되게 친근감 있게 얘기 많이 하고, 또 연출자하고도 정말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뭐 촬영 감독부터 PD, 소위 뭐 저는 밥차 하는 분들까지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오늘 우린 다음에 뭘 먹냐, 오늘 너무 맛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잘해야 이 영화가 아, 우리는 같이 한 번에 같이 일을 한다. 이 작품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저는 현장에 그러니까 촬영이 있는 날은 저는 거의 현장에 가서 있는 편이고 이제 그걸로 많이 알고 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가냐 그러는데 저는 아니 제작을 하는데 제 제작 현장에 제가 안 가 있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혹시 나중에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 그 옆에 현장에서 뭐 현장에 와서 막 꼬박꼬박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면서 그 뭐 이렇게 어떻게 안 풀리는 것들이 있으면 잘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생길 것 같으면 미리미리 가서 얘기 좀 해주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또 투자사들도 아, 저 제작사는 저런 것들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도 되고 배우들도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연출자와 배우가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어떤 서로의 위치와 어떤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소통을 시켜주는 게 연출자와 배우와 소통을 시켜주는 게 제작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그러니까는 내적으로는 이제 시나리오를 개발을 잘해서 차곡차곡 단계를 맡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외적으로 어떤, 어, 이 현장을 되게 부드럽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후반 작업까지 연결이 되고, 후반 작업이 끝난 다음에 영화의 마케팅 홍보 배급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저도 되게 내성적이고 사람 앞에서 얘기 못하고 막 이런 성격인데 뭐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통, 예. 그다음에 시나리오, 기획.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완전히 다른 식의 전공 쪽에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광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뭐 미국에서 어학연수할 때 그 미국의 슈퍼볼 게임 중간중간 이제 그 광고를 보고 막 와 이 영화 그 TV 광고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거기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나 CF 감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꿈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IMF가 터져가지고 뭐 광고 감독은 못하고 이제 뭐 A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어떻게 하다 영화 쪽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보는 거는 어렸을 때 그렇다고 영화 광도 아니었어요. 영화 극장 가는 게 좋아서 영화를 많이 보고 그 밤에 비디오 보는 거 좋아서 뭐 영화를 많이 봤지만 그 영화 광은 아니었거든요. 막 무슨 뭐 감독님들 유명하신 감독님들 이름도 잘 못 외고 뭐 배우분들 이름도 잘 못 외고 뭐 그랬었는데 영화를 싫어하지 않았고 좋아했는데 이게 영화를 제작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적성에도 맞고 재미도 생기고 근데 이제 제가 영화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개발하는데 작가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기본적인 뭐 이론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근데 뭔가 좀 알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구조, 구성 이런 게 중요하다는데 도대체 이 시나리오 이 글인데 여기에 어떤 구성인가 이 구조인가 이런 것들이 뭔지 뭐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뭐 우리 그냥 좀 웃기게 해주면 안 돼요? 좀 더 슬프게 해주면 안 돼요? 아니면 좀 더 액션을 넣어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로는 그런 전문가들하고는 얘기가 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공부를 많이 한 게 뭐냐면 영화 학교를 다닌 건 아니고 저는 교보문고 가서 영화 관련 책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그냥 저는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좀 약간 소위 말해서 뭐 꽂히면 이렇게 막 파고드는 게 있어가지고 그 교보문고에 가서 괜찮다 싶은 영화책 시나리오에 관련된 책들을 한 20권 정도 계속 본 것 같아요. 계속 보고 줄 긋고 메모하고 줄 긋고 메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거기에 공통적인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든 책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 그리고 한 책에서 이거는 이 책에 없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계속, 안 풀리고 이럴 때 제가 정리한 것들을 주로 보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저는 뭐 요즘에 특히 좋은 스토리의 요건으로 가장 치는 건 뭐냐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삼막 구조, 그다음에 그 삼막 구조, 8시퀀스, 24개 에피소드. 이게 영화 안에 들어와야지 저는 되게 좋은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좋은 기획이 정해졌다면 시나리오를 쓰는데 삼막 구조 안에 그다음에 8개의 시퀀스 그리고 24개 에피소드. 이게 저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1막 안에는 2개의 시퀀스가 들어와야 되고 2막 안에는 4개의 시퀀스가 들어와야 되고 3막 안에는 2개의 시퀀스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각 시퀀스마다 3개의 에피소드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8개니까 뭐 3, 8에 24, 24개의 에피소드죠. 그러니까 또 한 시퀀스가 하나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이게 1막, 2막, 3막이 되듯이. 그러면 영화를 보면서 지루함을 지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다가 처음에 막 재밌다가 중간에 이렇게 지루하지? 어떤 거는 초중반이 재밌다가 후반에 왜 이렇게 되지? 막 이런 것들이 그게 저는 구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틀 안에 그게 정확히 들어와야 이게 약간 솔직히 기획이 좀 부족해도 그래, 이렇게 계속 지루할 틈이 없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저희가 쓰는 그 시나리오 분량이 있는데, 저는 시나리오 분량을 되게, 어, 타이트하게 해요. 그러니까는 뭐, 예전에는 막 90페이지, 100페이지의 시나리오 분량이었으면, 저희는 촬영 직전에는 70페이지 전후, 60페이지 때 시나리오 마무리 시키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나중에 후반을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는 뭐, 현장 편집본
길이가 뭐 내부자들이나 마야관 같은 경우는 뭐 4시간씩 나와서 너무 힘들었는데 편집할 때 보면 그 러닝 타임에 한 우리가 가져가는 러닝 타임에 한 10%, 20% 정도 안에서 딱 끊어지면 나중에 편집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편집을 미리 하는 거죠. 시나리오 때부터. 시나리오 때부터 미리 편집을 하는 거죠. 되게 고생스럽죠. 이거 빠지면 영화, 나중에 부족하지 않을까? 근데 그 작업을 해놓으면 나중에 편집할 때 너무나 부드럽게 잘 붙어요. 완성도가 높아져요. 근데 나중에 4시간짜리를 2시간짜리 만들면 중간중간에 너무 이가 많이 빠져요. 붙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운 좋게 붙일 수 있죠. 근데 너무 힘든 작업이고, 그렇게 되면 4시간짜리 너무 훌륭한데 2시간짜리는 너무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좋은 기획과 좋은 대사가 있고 있는 전제하에는 그런 어떤 3막, 8시퀀스, 24개의 에피소드의 구성과 그 다음에 이제 70페이지 전후의 어떤 대본, 양 이게 저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너무 기계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냐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원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원칙 그거를 그렇게 해내는 게 되게 작업이 어렵거든요, 실제로. 그 기준 안에 대본을 만드는 게. 저는 그거를 되게 중시하고 저희 작품들은 항상 그거에 맞춰서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예, 약간 좀 그래도 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내부자들 같은 경우는 우민영 감독님이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윤태호 작가의 그 내부자들이라는 원작을 보고 이제 구매를 한 다음에 제가 우민영 감독하고 만나서 우민영 감독이 이제 쓰기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내부자들 같은 경우는 원작이 뭐 어떤 세팅은 내부자 그 윤태호 작가 원작에 있지만 거기에 뭐 검사도 없고 그게 이제 미완성 웹툰이기 때문에 그 진짜 웹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의 어떤 기본적인 틀 외에는 거의 창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내부자들은. 근데 우민호 감독이 원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본인이 이게 이제 3번째 작품인데 자기는 여기서 만약에 영화가 안 되면 자기는 이제 그만둬야 된다. 근데 자기는 좀 최고로 좋은 스태프들하고 하고 싶다. 저는 그 전까지는 그냥 모든 걸 다 감독님들이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다. 감독님들이 잘하면 미술도 촬영도 의상도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확실히 좋은 연출자도 좋은 스텝이 붙어야 되게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를 배웠고 그 작품을 통해서 실제로 뭐 봉준호 감독님도 그렇고 박찬호 감독님도 그 어떤 스텝에 대해서 되게 고심하면서 항상 선택을 하세요. 좋은 촬영 감독이 붙어야 영화의 어떤 퀄리티가 좋아지고 또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내부자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무조건 좋은 스텝이 붙어야 되겠구나. 무조건. 그 스텝들한테 되게 잘해야 되겠구나. 좋은 스텝 붙기 위해서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예산이 풍부하지 않으면 뭐 좋은 스텝을 붙이는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하다못해 촬영 감독이라도 아니면은 그 좋은 미술 감독의 이제 세컨이었는데 퍼스트였는데 그럼 그 사람을 아예 새롭게 입봉시키는 한이 있어도 실력이 좋은 스텝을 뭐 붙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걸 내부자들 느꼈고 그렇게 저는 계속 하고 있어요. 최대한 예, 그냥 뭐 친해서 한다 이거는 없어요. 저는 뭐 친해서 잘하는데 친하면 더 하죠. 근데 못하는데 친해서 한다 저는 그런 건 없어요. 뭐 친해질 수 있어도 못하면 그 다음 작품 저는 잘 안 해요. 그런 거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고 좋은 스태프들하고 해야 된다. 근데 좋은 스태프들하고 하려면 스태프들도 되게 작품을 따지기 때문에 뭐 대본도 좋아야 되고 당연히 뭐 좋은 배우가 붙고 기획도 좋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항상 제가 또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좋은 대본에서 좋은 시나리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좋은 탭을 붙여야 된다. 그게 저는 그러니까 좋은 배우가 붙어서 잘 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좋은 스텝이 되게 붙어야 된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 그거를 절대 관가하면 안 되고 그 놓치면 안 되고 내부자들 때 그걸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덕혜옹주 때는 덕혜옹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덕혜옹주는 투자까지 촬영 이제 풀이 시작하면서 투자까지 거의 2년 걸렸나? 이게 그 당시 100억이 총 제작비가 뭐 P&A까지 100억이 넘는 프로젝트였는데 여주인공 약간 그때 당시는 100억 넘는 대작이었어. 여주인공 제작비 높은 영화를 아무리 손예진이라도 해도 선뜻 투자를 하는 투자 배급사가 없었어요. 네. 운 좋게 뭐 근데 그것도 나중에 운 좋게 들어갔지만 뭐 저희도 투자하고 뭐 DC도 투자하고 롯데도 투자하고 투자가 한 네 곳이 모여서 투자를 했고 뭐 결과가 좋았으니까 당연히 뭐 되게 해피한 케이스가 되는데 어 우리나라가 여자 주인공 여자 원탑 영화로 그 예산을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투자사들은 다시 다 그거를 절대 뭐 이건 절대 될 리가 없다. 네, 그래서 뭐 풀이 될 것처럼 해서 안 돼서 뭐 풀이 기간도 길어지고 근데 이제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있었던 게 이게 물론 덕혜 공주의 책이 뭐 100만 권이나 팔린 베스트셀러였지만 저희가 이제 그 책의 판권도 구매를 했지만 뭐 그 책을 보시면 저희 영화랑 좀 많이 다르고 내부자들처럼 근데 이제 어차피 그 브랜드가 필요했기 때문에 마케팅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판권을 구매했는데 덕혜 공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이 영화를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제가 기획을 준비할 때 되게 많은 사람한테 얘기할 때 보면은 정말 그런 공주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그 다음에 이 소설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대중들은 되게 궁금해했어요. 이 소재에 대한 반응을. 투자 배급사들은 단지 여자 배우 원탑은 안 된다라는 게 팽배해 있었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헐리우드도 좀 그런 경향이 있나? 헐리우드도 그런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훌륭한 여배우분들이 많은데, 영화보다는 지금 약간 드라마 쪽이 좀 많이 가 있는 경우. 왜냐면 이제 여배우분들 원탑 영화의 투자가 큰 버jet들은 지금 되게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뭐 아니면 남자 배우랑 섞어서 이렇게 가야 되고. 근데 덕혜공주는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성공을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영화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되게 중요한데 일반인들 반응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네, 지인들, 대중들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그 기획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영화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영화하는 사람들은 되게 영화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투자 배급사들은 결과물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는 물론 뭐 영화하는 분들도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일반인들에 대한 반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10대, 20대, 30대, 40대 다양하게 물어보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제가 이건 시작품이 아니었지만 미스터 고라는 야구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개봉하기 전에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뭐 비주얼 뭐 김영하 감독의 차기작이었고 뭐 민현계로의 차기작이었고 뭐 쇼박스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허영만 만화 뭐 제7구단인가 뭐 그런 소재였고 그다음에 제가 또 워낙 야구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막 소문이 너무 잘 나와서 뭐 2천만 간다, 1,000명 간다. 그 쇼박스도 알고 있어요. 쇼박스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본인들이, 예. 근데 제가 그걸 개봉하기 전에 저희 이제 부모님, 저희 가족분 생신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코로나 전이니까 그때는 한 2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미스터고의 TV 광고가 나왔어요. TV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저거에 대해서, 저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거의 20명 되는 분들 중 딱 한 명, 대학생, 야구 좋아하는 남자애 빼놓고는 다 안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들 얘기로는 야구가, 동물이 야구하는 영화를 왜 보냐고. 야구 룰도 잘 모르는데. 그때,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결과가 그때 엄청난 화력으로 마케팅을 하고 극장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 개봉할 때 미스터고 때문에 다 피해갔어요. 모든 영화들이. 근데도 100만? 그러니까 근데 그 영화 전문가들도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주변인들 말을 많이 참고하는 게 기획 때 중요하다. 덕혜공주 때는 이제 그런 걸 느꼈고, 곤지암 같은 경우는 제가 그 CNN에서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곡 10대 성지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근데 한국에도 있네. 곤지암이라는 데가 곤지암 정신병원. 그걸 찾았죠. 되게 오래 찾았어요. 그것도 한 7, 8년 된 기획이었나? 개봉하기 전에. 근데 그때 저는 그냥 기존의 어떤 호러 영화처럼 곤지암에 어떤 사연이 있었고 거기에서 어떤 환자가 뭘 괴롭힘을 당해서 죽어서 혼이 돼가지고 귀신이 돼서 막 그런 식으로 약간 정극식 막 이런 호러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시나리오가 이제 나와서 계속 개발하는데 너무나 기획은 좋은데 너무나 이게 전형적인 거예요. 이 호러 영화 자체에 대한 기획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렇게 좀 10대들하고 어떤 같이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10대 애들하고 10대 학생들하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곤지암이라는 어떤 곤지암 정신병원이라는 걸 소재로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중에 10대 중에 거의 대다수가 거길 가본 거예요. 밤에 놀이문화처럼. 그래서 저는 거기 왜 가봤냐 했더니 무서워하는 애들은 못 가고 얘기만 듣는 거고 그러니까 흉가 체험, 폐교 체험, 폐가 체험처럼 애들들이 체험을 하는 문화가 있었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를 보고 그래서 근데 그리고 이제 고프로다 개인 동영상 이런 장비들도 많아져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을 한 거죠. 방향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거는 미국에도 약간 페이스 다큐 이런 호러가 많았지만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체험을 하는 식으로. 그래서 시나리오를 개발한 다음에 이제 정범식 감독이 호러를 되게 잘 찍으시니까 그다음에 부탁을 해서 각색을 하고 들어갔죠. 그래서 영화가 완성이 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좋은데 곤지암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지인들의 반응보다는 어떤 주변 사람들의 어떤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제가 기획을 바꾼 케이스가 된 거죠. 그들이 그렇게 탐방을 하고 체험을 하는 문화를 알고 제가 기획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게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무서운 이야기라는 영화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정범신 감독님이 호러 쪽에는 정말 탁월한 기담을 원래 하셨고 호러 쪽에는 정말 탁월한 연출력을 갖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곤지암 통해서 느낀 거냐면 제작자로서 그러니까는 기획과 시나리오가 있으면 어떤 연출자랑 내가 해야 될지를 잘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호러를 잘하는 그쪽 장르에 되게 탁월하신 감독님이 계시고 액션에 잘하는 감독님이 계시고 멜로에 잘하는 로맨스에 잘하는 감독님이 계시고 코미디에 잘하는 감독님이 계시고 근데 때로는 이제 뭐 모든 걸 다 잘하시는 뭐 감독님도 계시죠. 홍준호 감독님처럼. 근데 그러니까는 그런 걸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에 잘 맞는 연출자를 잘 이렇게 매치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액션 잘 찍는 분한테 멜로 부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이 시작되면 여하튼 현장에서의 어떤 굉장히 제일 중요하신 분은 연출자이기 때문에 그 연출자분의 어떤 생각과 어떤 방향들이 그 영화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연출자를 매치시키는 작업이 너무 중요하다. 곤자음을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정모식 감독님이 그전 작품들이 흥행이 잘 안 됐어요. 뭐 중간에 하다가 나오신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걸 봤죠. 되게 잘하실 거다 이분은. 어, 그게 맞았던 거고. 그러니까는 장르에 잘 맞는 연출자를 선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제작자의 역할이다. 네. 그리고 아까 곤지암의 기획을 바꿨던 것처럼 그 어떤 타겟에 맞는 그 영화의 타겟에 맞는 주요 타겟에 맞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걸 잘 좀 기획에 활용해야 된다.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남산의 부장들. 남산의 부장들은 우민호 감독님이 원래 하고 싶었던 기획이셨고 제가 또 지금 내년에 하는 준비한 작품 중에 하나가 어, 내년에 준비한 작품이 큰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김성준 감독님하고 서울의 봄이라고 12.12 그 1980년 12.12 쿠데타 반란 때 얘기를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상반기에 크랭크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하얼빈이라고 이제 1920년대 독립 투사들 얘기, 이제 우민호 감독님이, 남산의 부장들 우민호 감독님 차기작인데,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예, 제가 근현대사에 워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남편의 부장들도 하고 싶어 했을 때, 너도 너무 좋다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는 뭐 그런 부담은 좀 있었죠. 왜냐면, 임상수 감독님이 연출하셨던 그때 그 사람들이 뭐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고, 너무나 뭐 훌륭한 작품이기 때문에, 비슷한 뭐 소재가 있어서 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어차피 내용은 또 틀리게 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더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약간 중립적인, 그러니까는 이게 정치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너무 이쪽도 아니고 너무 이쪽도 아니게 그 톤을 잘 유지시키는 준비를 한 게 중요했던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많은 대중들한테 뭐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좀 비하하는 말로 만약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 국뽕이라 그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 자빠이라 그러는데 비하하는 말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희는 좀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한 판단은 그냥 영화를 보는 관객들한테 평론가들한테 맡길 수 있게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부장들이나 좀 이런 좀 정치적이고 이런 소재들은 오히려 내가 나는 이런 메시지를 너희들한테 관객들한테 주고 싶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객관적으로 뭐 그렇다고 다큐멘터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그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되게 더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좀, 저는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런 근현대사의, 그뭐 제 취향이니까, 뭐, 이렇게 예민한 작품들은 되게 좀 중간에서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역사는 항상 누가 다루냐에 따라서 해석이 틀리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좀 중간에서 다루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뭐, 특히 한국은 이제 그런 소재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되게, 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왜곡시키지 않고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저는 그런 식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약간 그런 정치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객관화시켜서 접근하려고 해요. 그리고 약간 캐릭터 위주로. 그거를, 근데 이 부분은 뭐 제가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쪽으로 해도 성공한 경우가 있고, 이쪽으로 해도 성공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저는 제 나름대로 세련되지 않을까? 작품이? 뭐 생각, 저는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이렇게 중립되게.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하면 되고, 뭐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하면 되고, 이 부분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해요. 네, 그런 것 같고, 다만학에서 구하소서, 다만학에서 구하소서. 이거는 제가 진짜 오래된 기획이었어요. 이거는 14년, 15년? 이 아저씨가 나오기 전에. 이 작품을 홍원찬 그때 작가였죠. 홍원찬 작가, 제가 이것도 이런,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뭐, 아동을 유괴해서 뭐, 장기를 한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고, 또 하나는 제 지인이 뭐, 어디 동남아시아 쪽에 갔는데, 갑자기 납치돼가지고 탈출을 했는데, 뭐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막 작가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아이템이 시작이 됐는데, 이 시나리오는 2007년도, 8년도에 완성이 이미 된 시나리오였어요. 한 80% 정도는. 근데 그때 완성이 됐는데 갑자기 아저씨란 영화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그게 뭐 비슷할까 했는데 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저씨랑.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갖고 이래저래 준비를 했는데 아저씨 이후에는 계속 뭐 아저씨 아류 아니냐. 아저씨보다 더 먼저 준비했는데도 이게 타이밍을 놓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묵혔어요, 저는.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홍원천 감독이 오피스란 영화로 입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홍원천 감독도 차기작을 다른 데서 준비하다가 잘 안 돼서 제가 홍원천 감독한테 그럼 이걸 하자. 어차피 네가 썼으니까 홍 감독 같이 하자. 그래서 오케이 사게 됐고 이제 그 중에 한 20% 정도 바꿔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오래된 작품이죠, 생각보다. 근데 홍원천 감독 저하고 뭐 하고 싶었던 생각은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되게 스타일리시한 액션 영화를 만들고 이제까지 안 해본 그림으로 정말 액션에 정말 치중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병이 되게 중요하지만 되게 막 구질구질한 전사 뭐 전 얘기를 막 이런 거 사연 이런 거 최대한 배제시키고 액션에 올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스토리 세팅을 통해서 액션에 올인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자. 그게 가장 큰 일 목표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은 물론 되게 좋은 이제 캐스팅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가장 원했던 황정민 선배 캐스팅하고 선배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정재 그다음에 뭐 박정민 배우까지 다 캐스팅을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촬영 감독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홍준표 촬영 감독님하고는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런 사이인데 그러니까 액션을 잘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액션 스텝을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스텝들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촬영 감독님도 그렇고 이건문 무술 감독도 숨겨진 무술 감독이었는데 이분이 엄청난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본인이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준 게 많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했죠. 거기서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가짜처럼 덜 느껴지기 위해서, 그리고 액션을 확 잘 펼치기 위해서 그런 로케이션도 태국으로 옮겼죠. 원래는 처음에는 약간 뭐 다른 지역이었는데 약간 총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로케이션을 위해서 태국 그다음에 뭐 일본 추가하면서 그렇게 갔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멋있는 액션 영화를 찍을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기획이 들어간 거죠. 장르적으로. 그래서 근데 2007년도에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막 2010년도 전후에 이 영화가 됐으면 그렇게 좋은 영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더 오랫동안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죠. 이 영화를 계속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지를.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되게 좋은, 뭐, 본 시리즈나 되게 좋은 참고할 수 있는 영화들이 많이 나왔고, 그 사이에 또 기술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그런 다만하기,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둘 다 남산이나 다만하기나 코로나 시대 때 개봉을 해서, 뭐, 생각보다는 좀 아쉬운 스파였지만, 여하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 특히 다만하기 같은 경우는 대중들이 너무 좋아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준비 기간 그다음에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좋은 액션 영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한국에서 안 봤던 최고의 액션 영화를 만들어 보자. 근데 뭐 한국에서 안 봤던 액션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그런 준비 기간이 길어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의 각 영화마다 되게 수많은 변수와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드릴 수 없고 각 영화마다 좀 제가 집중했던 것들, 느꼈던 것들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탐색이라고 해야 되나? 관심? 어떤 호기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열려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런 어떤 소재나 아이템들이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어떤 자세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이 정말 힘들고 고되고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특히 체력에 대한 부분 저는 되게 이 체력을 유지시키는 패턴을 되게 중시하게 여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컨디션을 잘 유지시켜야 제가 작업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거 뭐 생각하면 잘 모르겠지만 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뭐 잠도 좀 규칙적으로 자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밑에 바탕이 깔려 있어야 뭔가 어떤 이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 정신이 맑아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가 잘 쌓여 있으면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이 시나리오를 어, 뭐 완벽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목표가 100이라고 하면 한 80%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영화의 시작은 저는 시나리오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시나리오 좋아야 좋은 연출가가 붙고, 좋은 연출가가 붙어야 대본이 좋고, 그래야지 좋은 캐스팅이 붙고, 스텝도 그래야지 좋은 스텝이 붙고, 그러면 좋은 투자가 붙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은 어차피 모여있는 사람들이 좋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음, 잘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나리오가 좀 부족한데 이거는 배우 감독의 연출과 배우 연기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겠다. 그건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시나리오를 최대한 만드는데 제일 집중을 해야 됩니다.